서브 디비전 서피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씬에서 큐브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Shift A 누르셔서 메쉬에서 실린더를 하나 꺼내주세요. 그리고 실린더에 조정창을 열어주시고요. 자, 7번 그리고 Shift Z 누르십니다. 자, 실린더에 여기서 버텍스를 개수를 4개로 줄여줍시다. 서브 디비전 서피스는 뭐냐면요, 면을 계속 분할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버텍스와 버텍스 사이는 직선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버텍스의 최소 단위, 그러니까 폴리곤의 최소 단위는 트라이앵글이라고 그랬습니다. 삼각형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는다. 버텍스와 버텍스는 직선이고, 그죠? 자, 이게 폴리곤의 개념인데요. 점과 선과 면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 폴리곤은요, 버텍스와 버텍스는 직선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원을 만들 수가 없어요. 원을. 하지만 원처럼 보이게는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요, 면을 계속해서 분할을 하는 거예요. 4개죠. 이걸 다시 8개로 나눕니다. 원점 조금 원의 형태가 됐죠. 자, 이거를 16등분으로 다시 나누죠. 그리고 32등분을 합니다. 거의 원처럼 보이죠. 그죠? 자,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버텍스와 버텍스 사이는 직선이기 때문에 원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눈으로 보이기에는 원처럼 보인다. 이렇게 면을 계속해서 분할하는 개념이 바로 서브 디비전 서피스의 개념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볼까요, 이제. 자, 실린더는 지우시고요. 큐브를 놓고 Shift Z. 자, 서브 디비전 서피스를 적용하는 방법은요, 모디파이어에서 적용합니다. 오브젝트 선택하시고요, 모디파이어에 가셔서 Add 모디파이어, Generate에 보시면 서브 디비전 서피스라고 있습니다. 적용을 하면 이렇게. 자, 탭키를 한번 눌러볼까요? 탭키를 눌러보시면 에디트 모드에서 하나의 면이 4개, 4등분이 된 걸 볼 수 있겠죠. 이게 바로 그 레벨이에요. 뷰포트 3D 레벨. 자, 1단계, 0단계는 분할을 하지 않는 거고요. 1은 4등분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2단계는 4 곱하기 4에서 4, 4, 16, 총 16등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3단계가 되면 8개, 8개에서 8, 8에 64, 64등분이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더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노트북이나 이런 데서는 너무 많이 가지 마시고요. 부담스러우니까 한 3단계 정도로 가봅시다. 면을 계속해서 분할을 하면 구의 형태가 됩니다. 왜 구의 형태가 되냐면요, 이게 이제 서브 디비전에서 웨이트라는 부분인데요, 가중치. 이 서브 디비전 서피스의 역할은 포인트와 엣지에서 이 중심점으로부터 일정한 힘으로 당겨주는 힘이 추가해요. 그래서 얘가 점점점 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서브 디비전 서피스 상태에서 엣지를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엣지를 컨트롤 R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엣지를 이동을 하게 되면, 자, 형태가 바뀌죠. 그죠?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한번 놔볼게요. 저 정도입니다. 왜 이쪽으로 몰리게 되냐면, 이쪽에는 엣지가 2개가 있죠. 그러니까 당기는 힘이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부분이 주름, 우리가 각이 진다 그러죠. 이런 부분이 주름이 지게 됩니다. 이렇게. 서브 디비전 서피스의 이게 기본 원리예요. 이게. 즉, 이 엣지가 추가가 많이 되면, 예를 들어서 더 근접하게 되면 더 각해질 것이고, 여기서 엣지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되면 컨트롤 R 해서 하나가 더 추가가 된다고 칩시다. 그럼 이쪽에는 3등분이 되니까 어떻게 되나요? 각이 딱 이렇게 치게 되겠죠.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모델링을 하는 게 바로 서브 디비전 서피스 모델링 기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모디파이어를 내용을 보시면 이 레벨은 뷰포트에서 보여지는 레벨이 바로 위에 거고요. 밑에 렌더라고 써져 있는 파트는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렌더, 아웃풋을 뽑을 때의 레벨을 얘기해요. 뷰포트의 레벨과 렌더의 레벨이 다른데요. 여러분들은 이걸 뭐 같게 잡아주시면 나중에 없겠죠. 이게 실수가.
이번에는 서브디비전 서피스를 모디파이어에서 적용하는 거 말고요. 단축키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단축키는 컨트롤 1이에요. 키패드 위에 있는 숫자 있죠. 자, 다시 컨트롤 2, 컨트롤 3, 컨트롤 4, 컨트롤 5까지 적용이 되네요. 그죠? 그리고 컨트롤 0 누르시면 다시 원 상태로 됩니다. 그렇죠? 다시 요거 지우고요. 일반 상태에서 제가 컨트롤 3을 누르면 바로 add modifier에서 추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단축키가 컨트롤 1, 2, 3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레벨 0으로 내려면 컨트롤 1, 2, 3 그리고 컨트롤 0 그러면 바로 적용이 되겠죠.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적용하는 방법은 컨트롤 누르시고 숫자 누르시면 됩니다. 먼저 컨트롤 3번 한번 누르시고요. 탭 키로 갑시다. 됐죠? 자, 이 상태에서 3번 페이스 모드고요. 자, 그죠? 그리고요. 선택하고요. 당겨 줍시다. 당기는 게 아니라 익스트루드 시켜줘야 되겠죠? 익스트루드 하고 이쪽으로 당겨줍니다. 자, 보시면 이 부분이 더 뭉툭한 이유는 이쪽이 엣지가 또 이쪽에 몰려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그만큼 더 가중치가 더 할당이 많이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멀다 보니까 훨씬 더 이렇게 뾰족해지는 경우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인셋 적용해 볼게요. I 인셋 안으로 줄여줍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 E 안쪽으로 넣어주죠. 이렇게. 자, 그랬더니 끝부분이 여기가 좀 날카롭게 이렇게 꺾여 있죠. 그죠? 자, 날카롭게 꺾여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야 엣지, 여기 엣지만 딱 두 개만 있어서 그래요. 중간에서 받쳐주는 엣지가 없기 때문에 아주 날카롭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를 받쳐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3번 자, 페이스 모드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Alt 누르시고 선택 루프 셀렉션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익스트루드 하고 뽑아주시면 길게 뽑으면 또 똑같아져요. 여기서 얘네들이 모여 있게끔 너무 모여 있으면 딱딱해지니까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체크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로 갑시다. 선택하시고요. Shift 선택 양쪽을 같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Inset I 안쪽으로 조금 넣어줍니다. 됐죠? 자, 이번에는 익스트루드를 하는데요. 그냥 익스트루드를 적용하게 되면 E 누르시면요. 어떻게 되나요? 얘가 한 방향으로 움직여요. 축이 지금 한쪽 축만. 그냥 익스트루드 E가 아니고요. ESC 하시고요. 다시 컨트롤 Z 언두 한번 해주시고요. 그냥 E가 아니라 Alt E를 누르시면요. 익스트루드의 여러 종류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는 게 바로 이 E, 익스트루드 페이스고요. 요번에는 뭘 할 거냐면 익스트루드 페이스 얼렁 노멀 요쪽 면에 수직인 방향으로 뽑아내겠다. 각각의 면에 수직인 방향으로. 그래서 Alt E 익스트루드 페이스 얼렁 노멀스 그렇게 되면 양쪽 방향으로 이렇게 뽑아져요. 이런 방향으로. 지금은 안으로 좀 넣어줍시다. 이렇게 안으로 좀 넣어주고요. 다시 인셋 줄여주시고요. 다시 Alt E 이번에는 빼줍시다. 바깥으로 이렇게 됐네요.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죠? 양쪽이 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쪽에서 손잡이를 한번 꺼내보죠. 익스트루드 E 아래쪽으로 뺍시다. 조금 뒤로 좀 당겨줄까요? 이렇게. 자, 뭐 같나요? 헤어드라이기를 만들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여기 손잡이가 돼야 되는데 손잡이가 지금 너무 두툼하죠. 자, 그래서 여기를 줄여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여기를 나눠줘야 되겠죠. 컨트롤 R 하시고요. 위로 올려주시면 여기가 또 주름이 잡히겠죠. 이렇게 한 요 정도 올려줍시다. 요 정도. 됐죠? 그러면 주름이 잡혔죠? 자, 그리고 여기를 1번 버텍스 모드로 가셔서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뒷면까지 선택이 안 됩니다. 와이어프레임 모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는 Shift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요. 스케일 줄여줍시다. 한 이 정도 줄이면 될 것 같네요. 자, 근데 아래쪽이 너무 뾰족하니까 여기도 엣지를 추가합시다. 컨트롤 R
아래쪽까지 끝까지 붙이면 하드하게 되고요. 한 요 정도에서 부드럽게 만들어 줄까요? 요 정도 됐습니다. 손잡이까지 됐죠? 자, 어떤가요? 간단하게 헤어드라이기를 만들 수가 있겠죠? 서브디비전 서피스 모델링은요, 아주 여러분들이 원리만 이해를 하시면요, 이런 곡선 형태의 형태를 아주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건 좀 연습을 좀 하셔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만드는 모델링 방식이 있는데 여러분 이건 많이 만들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엣지가 어떻게 이 부분들을 나눌 수 있는지 이런 개념들을 빨리 캐치를 하셔야만 됩니다.